지금 내가 칠판에다가는 바로 1번 문제만 띄워놨는데 그 제시문에 뭐가 있나요? 제시문 가. 얼른 보니까 그냥 정적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넓이를 뜻한다. 그다음 제시문 나의 제목을 붙여볼까요? 44쪽입니다. 제시문 나의 제목을 붙여보면 그게 바로 정적분과 부등식이죠. 정적분과 부등식. 제시문 다에는 제목이 있네. 평균값 정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서 연속인 도함수. 연속인 도함수 밑줄 그으셔야지. 연속인 도함수. 연속인 도함수? 누가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고요? gx가.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gx. 그러니까 gx가 도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gx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고 하니까 gx가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연속이기까지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g'x가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g'x가 연속이라는 얘기. 그러면 여기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gx, g'x가 연속이기까지 하다?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연속. g'을 인테그랄 속에 집어넣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g'을 인테그랄 속에 집어넣어도 된다고. g' 연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또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은 곡선의 길이 공식 기억나나요? 물론 선택 미적에 나오는 겁니다. 곡선의 길이 공식. 인테그랄 속에 뭐가 있어요? 루트가 있고 루트 안에 1 플러스 도함수의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속에 어쨌든 도함수와 관련된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선의 길이 공식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 거기 전제 조건. 도함수가 연속일 때. 반드시 들어갑니다. 도함수가 연속일 때. 다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인테그랄 속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 연속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인테그랄 속에 G'이 들어가도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1하고 G-3 모두 0이고 그 다음에 이 닫힌 구간에 속한 모든 X에 대해서 G'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 있다. 졸지 마시고 그 다음 이때 이 닫힌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가 요 범위에 있을 뭐라. 이제는 좀 보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몇 개의 문제를 좀 살펴봤으면은 이 문제가 도함수의 범위가 이러할 때 원함수의 범위가 이렇다는 것을 보이란 얘기구나. 에? 오케이? 이런 문제구나. 도함수의 성질로부터 원함수의 성질을 이끌어내는 문제구나. 그것이 좀 보여야 되겠다. 이제 숲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함수의 성질로부터 원함수의 성질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일단 또 적분을 이용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적분 이용해 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도함수가 연속이라고까지 했으니까 적분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그 인테그럴 속에 집어넣어 보는데 우리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그 평균값 정리 식의 구조에서 도함수의 성질로부터 원함수의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를 다 시도해 봅니다. 시도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는 이렇게만 풀리고 어떤 문제는 또 저렇게만 풀리니까 가능하면 내가 문제를 접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최대한 찾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시험을 보다가 이렇게 시도했다 막혔을 때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이게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잘 돼야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풀이로 가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풀이로 적분을 해보겠는데 적분을 해봅니다. 누구를 적분해? 당연히 도함수를 적분해야죠. G'을 적분해야 되겠습니다. G'의 성질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볼게요. G'X. G'X를 적분할 겁니다. 이렇게 적분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아까 X1부터 X2까지 적분했던 거 기억나죠? 질러봅시다. 여기 적분 구간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할까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구간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에서 G'을 적분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정적분과 정적분의 기본 정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볼까요? G1하고 G-1이 다 0이니까 좌변은 0이네요. 좌변은 0. 그 다음에 우변은 뭔가요? 자, 암산 좀 합시다. G'X가 아하 졸아버리네.
정말 안타깝네. 이렇게 명강의를 놓치면 곤란한데. 정신 차려 보시고. 자, G 프라임. G 프라임 X가 암산 G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다가 인테그랄 씌운다고 보시면 돼요. 정적분과 부등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을 해보면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죠. 작은 쪽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큰 쪽 플러스 2가 나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지 그러면? 좌변은 0이네. 우변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네. 그럼 0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범위에 들어간다? 누가 그걸 몰라? 영향가 없는 정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구사하겠다는 생각은 정말 잘한 건데 결과적으로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뭘 하라 그랬는데? G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GX의 범위를 얻고 싶은데 GX의 범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GX라는 게 없어. 자, 질러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G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야죠. 문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GX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x로 바꾸는 시도, 플러스 1을 x로 바꾸는 시도, 요 두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결과적으로 쓸모가 없었지만은 여기 플러스 1을 x로 바꿔보면은 요런 식이 만들어지겠고요. 플러스를 바꿉니다. 적분의 경계에서도 플러스 1만 x로 바꿉니다. 마이너스 1 그대로 두고 그리고 g 프라임 x dx. 여러분 요런 거 잠깐 봅시다.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원래 거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플러스 1을 x로 바꾸다 보니까 적분 변수하고 적분의 경계에 있는 것이 같은 문자를 쓰고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적분 변수 x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래.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단 걸 써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아무거나 바꾸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이 gx를 살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gx의 범위를 얻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x를 이제 손을 안 대야 되겠죠. 뭘 바꿔? 요걸 바꿉시다. 적분 변수를 여기 x를 여기 바로 바꿀게요. x를 tt로 바꿉시다. 자, 하여튼 플러스 1을 x로 바꾸는 식의 변형을 했고요. gx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기 2를 그대로 두고 이번에는 2를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1을 x로 바꿔봅시다. 적분 경계에서도 2를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1을 x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g 프라임 tdt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까 처음에 우리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가지고 의미 없는 정보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슈레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논술 시험 볼 때 여러분이 항상 막힌 것을 뚫고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정리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gx가 나왔죠? g-는 0입니다. 좌변에 gx만 있어요. 그러면 이 gx의 범위를 뭘로 얻게 되는 거예요? 도함수의 범위가 있고 그걸 정적분과 부등식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의 이 적분식의 범위가 나오니까 gx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g 프라임 t 미분계수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적분하는 거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g 프라임 t dt. 큰 쪽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1dt. 작은 쪽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마이너스 1dt 되겠죠. 가운데 있는 게 뭐였어요? 요거 적분식이 뭐였어? 이 적분식이 뭐였냐면은 바로 gx였죠. gx랑 똑같습니다. gx가 되고 다음 큰 쪽에 있는 거 1 상수함수니까 적분 구간의 크기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작은 쪽 적분 구간의 크기 x 플러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 gx의 범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게임 끝난 거죠. 나오네 진짜. gx 부등식 나와. 그렇죠?
자, 그다음 요것도 가봅시다. 마이너스 1을 x로 바꿨던 식에서는 또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자, 이제 g1은 0이니까 좌변이 마이너스 gx가 되는 것이고, 이제 이 적분식의 범위를 얻어가지고 마이너스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먼저 도함수의 범위부터 g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 있다고 그랬고, 인테그랄 x부터 1까지 g 프라임 t dt 정적분과 부등식을 구사하는 중입니다. 작은 쪽 인테그랄 x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dt, 큰 쪽 인테그랄 x부터 1까지 플러스 1 dt가 되겠고,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gx였죠. 마이너스 gx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 큰 쪽이 뭐가 되냐면 1 빼기 x네요. 1 빼기 x. 작은 쪽은 1 빼기 x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니까 x 빼기 1이네요.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처리를 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부등호가 바뀌겠고, 마이너스 1 곱하면은 x 빼기 1, 여기는 1 빼기 x가 돼서 이렇게 gx에 대한 또 다른 부등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부등식 gx가 먼저 x 플러스 1보다 작고 나왔죠. x 플러스 1보다, 이거 색깔을 이렇게 볼까요? 여기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직선 아래쪽입니다. 경계 포함해서 요 직선 아래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거죠. 요 직선 위쪽입니다. 그럼 겹치는 부분이 원점 포함해서 요 영역이겠죠. 일단 요 영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요거 보시면은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빨간색 직선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1 빼기 x보다 작거나 같다. 1 빼기 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 아래쪽에서 이번에는 여기 원점 포함한 이 공통 부분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모든 부등식을 다 만족시키는 영역은 바로 여기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바이기도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되겠죠? 자, 아이디어 정리해 봅시다. 핵심적인 아이디어. 자, 복수 포인트. 도함수의 범위로부터 원함수의 범위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뭔가 적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적분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정적분과 부등식을 구사했는데 UX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게 핵심이죠, 여러분. 플러스 1 대신에 x를 넣거나 마이너스 1 대신에 x를 넣거나 해야 UX가 나온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GX의 범위가 필요했던 거거든. GX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GX를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를 해서 정적분과 부등식만 구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식만 자기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할만했겠죠. 빨리 동의하시고. 그렇죠? 요식만 만들어냈으면은 그 다음에 할만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여기 이 G 프라임이 연속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면은 이런 식을 만들었을 때 감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빵점까지는 너무 가혹한데 감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덜어주는 거죠.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푸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또 미분을 통해서 가보겠는데요. 미분을 통해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도함수의 성질로부터 원함수의 성질을 이끌어내는 것이 평균값 정리식의 구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G 마이너스 1, G 플러스 1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1, G 마이너스 1, G 플러스 1.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이제 식으로 모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1분의 G 1 빼기 G 마이너스 1 이퀄 G 프라임 C인 C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같은 문제죠. 좌변은 0입니다. 0. 0. 우변은 뭐예요?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그 0과 0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 있다는 얘기니까 누가 그걸 모르냔 말이지.
의미 없는 정보가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내려면 똑같죠. 어떻게? 2를 x로 바꾸든지 마이너스 1을 x로 바꾸든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gx가 필요하니까. 이유 단순해요. 이유 단순해. 자, 그래서 먼저 2를 x로 바꿔볼게요. gx 빼기 g 마이너스 1, x 빼기 마이너스 1 이퀄 g 프라임 c인 c가 마이너스 1과 x 사이에 제곱 하나 존재한다. 그럼 이게 기분 나쁘지 않나요? c 마이너스 1하고 x의 대소 관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어때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소 관계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또 여기는 이제 1을 x로 바꾼 거고, 이제 마이너스 1을 x로 바꿔보면은 g1 빼기 gx 1 빼기 gx 1 빼기 x 이퀄 g 프라임 d인 d가 어디에? x와 1 사이에 존재한다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x가 1을 넘을 필요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생각하면 충분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평균값 정리를 구사했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사실 시간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시간 문제. 정리만 잘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써보죠. 자, 요식 정리해 보시면은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는 것이고, 분자 얘는 0이니까 분자에는 gx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얘가 바로 g 프라임 c나 g 프라임 c. 그러면 우리는 뭘 얻고 싶은 거예요? gx의 범위를 얻고 싶은 겁니다. 부등식으로.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겠어요? 미분계수의 범위에서 오겠죠. g 프라임 c 미분계수니까 언제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만 제한이 돼 있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gx의 범위를 얻는 겁니다. 다음 gx로 정리합시다. x 플러스 1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죠. 양수 곱하니까 부등호 그대로 있고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부등식 똑같네요. 저기 요 부등식이랑 똑같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g1이 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gx고 분모에 1 빼기 x가 있습니다. 얘가 뭐예요? 하나의 미분계수입니다. 하나의 미분계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범위에 있는 것이고, 1 빼기 x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곱했을 때 그대로 마이너스 gx 부등호 안 바뀌고 1 빼기 x가 그대로 곱해지고, 그대로 곱해서 x 빼기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x 빼기 1로 바뀌고 1 빼기 x로 바뀌어서 똑같은 부등식이 나온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도 이걸 해결할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선택지를 잘 갖고 계시고 잘 정리해 보시고, 이 중요한 고비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질문을 던져 보시고 반드시 스스로 좀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해줘야겠는데, 여기서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구간에서 이 닫힌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dx가 요 범위에 있다는 거, 이 다이아몬드 범위에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좀 예민한 사람은 느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과정은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성립하는 거예요. 아닐 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분모에 1 빼기 x가 있네. 그러니까 좀 적분식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뭐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고 x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평균값 정리 구사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얘기도 x가 플러스 1이 아닐 때 성립하는 거예요. 요거 좀 뒤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피곤하죠? 아, 시오피읍. 지금까지 이거 따라오는 것도 헉헉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꼼꼼한 뒤처리까지 해야 되나? 이 뒤처리가 피곤하면요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버리셔도 괜찮은데
저는 여러분한테 완벽한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피곤하면 버리셔도 괜찮아요. 요 정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평균값 정리 구사할 생각을 하고 2를 x로 바꾸고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1을 x로 바꾸고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충분해. 그것만 정리 충분한데 자 꼼꼼하게 일단 마무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이대로 끝낼 수가 없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사실 있냐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이거예요. 이 부등식 이거 아까 지워버렸네. 이 부등식이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공통범위인데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여기 빵꾸가 뚫리네. 예,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이렇다는 얘기거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1이 아닐 때 이런 거니까 1이 아닐 때 x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1 빼기 x보다 작거나 같은데 1이 아닐 때 그래.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다 종합해 보면은 다이아몬드에서 여기 빵꾸뿅 빵꾸뿅 두 개 빵꾸 뿅뿅 나오는 거예요. 이거 채워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채우냐? 사실 언급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x가 1이 아닐 때, 둘째 x가 1일 때, 셋째 이제 셋째가 들어가는 거죠. 셋째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g-1 해봅시다. g-1. g-1이 얼마였죠? 0이잖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가요? 참입니다. 성립한다는 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 이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죠. G1이 얼마죠? 0이잖아요.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면 G1이 0보다 크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가요? 참입니다. 오케이. 끝.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인할 생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주 우리가 엄밀하게 한다 손 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깔끔한 뒤처리 피곤하면은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당락에 영향 안 미칩니다. 이런 거는.